남한 변호사와 북한 작가가 한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남변! 북작. 우리 탈북민들도 남쪽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만 해서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쵸. 소문나는 거 보니까 부동산 한 사람들 다 부자 되고 하니까 돈은 빨리 벌어야 되겠지. 거기에 돈이 되는구나. 뭐 맞아. 이렇게 되면 그때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드는 거 있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사기를 주로 당하는지 그 아마 그 대체로 어떤 유형인지 뭐 법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그게 좀 어떤 거 있어요? 그게 대체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그건 기획부동산 사기에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대체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서 사실상은 이제 개발이 어려운 땅인 거예요. 개발이 안 되고 개발 호재도 전혀 없는 엄청 싼 땅을 매입을 대량 합니다. 당연히 싸게 샀겠죠. 그런 다음에 너도 조선 이게 한국 가서 들어봤지? 여기는 땅을 땅주인이 돼야 돼. 여기가 개발 호재가 있는 데야. 너무 좋은 땅이야. 이거 내가 너 사게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땅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근데 사실 그게 평당 1,000원 막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평당 엄청 뻥튀를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요런 게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요런 부분들을 북한에서 오시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사실 근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빌라왕이었죠. 빌라를 한두 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게는 1,0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전세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1억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전세는 1억 2천에 내는 거예요. 전세로. 이 새로운 신축 빌라는 앞으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건 좀 그래. 근데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돈은 없으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자극해서 전세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럼 이 1억 2천 가지고 이제 1억으로 전세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2천 남죠. 2천으로 남았죠. 너무 좋죠. 와 대박. 나는 돈도 없는데 남의 돈으로 이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 좋다요. 머리 좋죠. 근데 문제는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나 나가겠다.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금리가 너무 오른 거예요. 집값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세값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입자들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빌라 사건들이 막 다다다다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듣고 보니까 머리 너무 아픈데 그쵸.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그 뼈대 있게 요거는 사기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그렇죠. 뭐 주로 그런 요령 같은 게 조금 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일단 먼저 기획부동산의 경우 어떤 법인 이런 회사에서 막 직원들을 운영하면서 이게 투자라고 하니까 되게 믿음직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 나도 투자했다. 너도 해라. 이것도 역시나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땅 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땅을 매수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투자를 권유한 회사,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루트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소지를 받아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 무슨 네이버 지도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지도에 지적도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지적도의 용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대충 이게 그리고 주변 풍광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이상한데? 여기 완전 뭐 이상한 산이고 산골짜기인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도를 꼭 확인하실 것을 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약간 북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개발을 할 수 없게 묶어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딱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개발 호재하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해가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를 국토교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도 봐야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기 들어가 볼 줄도 잘 모르는 맞아요. 사람들이 그거 맞아요. 투자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그거 잘 알아보기 어렵다.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어요. 그냥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안 다음에 해도 하고. 그럼요. 그게 그냥 네. 최고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내가 무슨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사든 뭐 전세든 뭐 어쨌든. 그쵸. 그때 이게 빌라왕이 건지 그거를 알자면 어떻게 부동산 중개소 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 등기부는 되게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빌라왕에 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금
예를 들어서 세금이 이분이 많다, 채무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 대한 이런 세금이 많이 밀려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거를 알아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4월부터는 세입자도 열람할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너무 다행이고요. 일단 그 신축 건물은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니까는 이전에 들어갔던 세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어렵겠지만 입지가 비슷하고 비슷한 때 지어진 다른 주변들의 건물의 시세를 알 수는 있거든요. 호땡 노노라는 뭐 어플이나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던가 직땡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부동산 어플에 들어가서 주변 시세를 일단 보시면 좋고요. 특히 전세 시세도 보셔야 되고 매매 시세를 한번 주변에 그러면 그 주변 그쵸. 그 주변을 보면 유독 아무리 신축이어도 이상하게 비싸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 거.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항상 그 계약을 하실 때 계약 전에 중개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전세 반환 보증을 좀 들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서 그거 전세 반환 보증 보험 이거를 드시면 아무래도 보통 한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잃는 거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나의 큰 목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난 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중개인한테 말했는데 뭐 잘 못 알아듣는지 어쩐지 보험도 안 된다고 하고 요건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약간 아깝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월세로 사는 게 훨씬 나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 북작! 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투자할 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통일되면. 근데 맞아. 통일되면 지금 이 사기당할 일 지금도 많은데 그땐 더 아사리판이 되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아무래도 20년 뒤 북한에서 개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해야지. 나하고 같이 하면 되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20년 뒤에 특별히 북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